자, 보자. 10번부터. 10번, 8번, 3번. 자, 10번은 뭘까요? 자, 주사를 70번 던졌을 때, 이제 유계약수가 44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주사를 7번 던졌다. 7번 던졌다는 거는 결국 주사의 횟수. 유계역수의 횟수라고 한다면 그 값이 이항목을 따른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이건 절대 틀린 단정물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항목을 따른다. 몇 번 던졌어? 72번. 그 다음에 유계역수가 나온다. 유계역수가 나온다. 이것의 확률이 얼마 될까? 인용수인가? 얼마?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의 확률을 구할 때 그게 평균과 분산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24 곱하기 3분의 2가 48인가? 48? 72번. 70번 3분의 2죠. 이게 중요해요. 자, 3분의 2가 되게 된다면 24에다가 48. 그 다음에 그것에다가 분산값은 3분의 1 똑같은 값이니까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사실을 뭐냐면 유계역수가 44번 이상인 확률 구하시라는 문제니까 확률을 구한다. 44번 이상의 확률. 따라서 x가 44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문제 푸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되었으니까 제가 당연히 바꿀 수가 있을 테고 이거 문제 푸시면 돼요. 72번 던졌다는 저 문장이 되게 크잖아, 숫자예요. 너는 당연히 이항목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문장 이해갔죠? 수인은 5공부에서 더 질문할 거 있을까? 그거 오늘 통합통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 하나 모르겠어. 할 수 있죠? 그쵸? 끝나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해도 되고 일단 볼게. 자, 그래서 이거 이해갔죠? 10번 했고 다음 8번. 8번도 봅시다. 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 이성 일변수 x가 붙는 값이 0부터 16까지이고 x의 확률질 함수 다음이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v4x죠? v4x를 구하고 그 다음에 6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니까 16vx에다가 루트를 곱한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분산을 구해줘야 돼요. 분산을 구해주는데 우리 이 문장 잘 봐봐. 자, 우리가 이 항목을 썼을 때 x일 때 16cx, 그 다음에 4에 32제곱, 그리고 15, 16-x 이런 단어 났으면 우리는 눈치를 쳐줘야 돼. 어떤 눈치를 쳐줘야 되냐면 이게 결국은 독립시행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이 항목 10, 3분의 2 이런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px가 4라고 했으면 이것의 확률은 뭐라고 했었어? 바로 10c4, 그 다음에 3분의 2의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6제곱이라고 써한다고 했었잖아. 따라서 우리 이 사실을 알고서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x가 4가 나는 확률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 항목 얘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 문자를 보고서 이건 10번 더 줬구나. 그 다음에 확률은 3분의 2고 반대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x가 이 항목표를 따르게 되는데 그 항목표의 횟수랑 확률이 뭐인지 추측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걸 추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분산 같은 거 금방 써 수 있지. 이것을 n으로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자, 말해봐. 몇 번 던졌니? 맞아. 여기는 16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가 있어. 문제는 얘야. 얘를 구할 건데 여기 모양이 얘랑 좀 맞지가 않아. 그치? 총 16번을 던졌다는 저 문장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밑에도 결국 16제곱이 나와야 돼. 얘 봐봐. 얘가 결국 3의 제곱하고 3의 6제곱해서 10제곱이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가 16제곱이 됐으면 밑에 또한 16제곱이 됐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것의 식을 변형해 줘야 되는데 그 변형해 주는 식이 바로 16cx 밑에는 16제곱이 돼야 되는 저 문장 때문에 8에 16제곱이 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8에 16제곱 되고 위에는 15, 16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될 텐데 이 항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하나는 그 확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 확률이 나왔어야 된다는 소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일까? 15라는 단어가 있는데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8분의 15 16-x 16-x면 둘이 어떻게 쪼개는 게 좋을까? 둘이 합쳐서 16이 되게 쪼개야 돼. 그러면 여기에 x제곱이 있어야겠네요. 그쵸? 15의 x제곱. 근데
16제곱이면 밑에 16. 다시 뭐라고? 밑에 8이 아니라 16. 16이죠. 어쩐지 8분의 15 쓰려고 하니까 어쩜 확률이 1이 넘지. 아 맞아. 미안해요. 16에 16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쪼갤 때 16분의 15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쪼개면 될 텐데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잠깐만. 우리 두 개를 어떻게 쪼개면은 저 모양꼴이 아주 예쁘게 될까? x제곱 나와야 돼. 여기는 x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16 그게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바로 16-x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괜찮다. 여기 같은 경우는 1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15가 들어가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6이 들어가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것에 반대 확률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16분의 1 이렇게 쓰면 괜찮다는 소리가 되죠. 실제로 이것을 계산하면 이 식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태연이 말해봐. 이쪽에 뭘 쓸까? 하자. 16분의 1을 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16분의 1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썼으면 이것을 당연히 정규 공포로 바꿀 수가 있을 테고 평균은 1이고 분산은 이것의 16분의 5를 곱한 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값은 16분의 15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 같죠? 16에다 16분의 1 곱하고 16분의 15 곱하면 이게 분산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그 분산값이 얼마야? 분산 vx가 결국 16분의 15가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4vx 결국은 4vx 값은 자 여기서 결국은 분산값은 v 4x에다가 그러니까 16vx를 구하면 값이 15가 나오면 되고 이거에다 루트를 붙인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10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따라서 이것이 보자마자 이거 이 항목인데 모양이 좀 안 맞아. 16번 던졌으면 밑에가 16제곱 됐어야 돼. 16제곱 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무조건 x제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16-x제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8번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수인은 우성구에서 지금 왔어? 16번. 16번? 16번부터 먼저 할게. 그럼 너 이거 다 하면은 다 붙이고 진지 15, 16은 15, 16만 붙이는데 우리 오늘까지 숙제 냈었나? 오늘가 안 냈어? 오늘은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썼지? 수인이 풀어왔어? 이거? 알았죠? 이거 15, 16번부터 먼저 할 테니까 이거 잠깐 풀어줘봐. 자 그러면 15번부터 먼저 합시다. 15번 이거 별표 좀 쳐봐. 이거 이번에 나와. 이거 확률 시험에 나와요. 비슷한 문제로 나오게 될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해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결국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정말 솔직하게 이거 처음 보는 문제 아니잖아, 그치? 주사를 던져가지고 은혜방이 양면을 이거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자. 주사를 한 번 져서 나오는 횟수가 3의 배수면 전피를 x축의 양방으로 이만큼, 3의 배수가 아니면 전피를 x축의 음의 방으로 3만큼 이동시킨대. 이 시행을 16번 반복하여 이동된 전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홍기변수 x자라고 하자. 자, 이 x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결국 16번을 반복했다는 저 문장 때문에 18번 반복했다는 문장 때문에 이게 결국 이 항목을 하나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항목을 따라서 이게 18번 반복을 하지. 그런데 문제는 또 x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겨. x는 거리 아닙니까? 이거는 횟수가 되지, 그치? 따라서 저 문자에 x라 쓰면 안 된다는 소리가 돼요. 따라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문자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자, y라 놓고 y가 결국 18번 되는데 y 값을 뭐라 넣을까 이렇게 봤더니 y 값을 3의 배수의 횟수다라고 이렇게 보면 괜찮다는 소리가 됐지. 3의 배수의 횟수라고 놓으면 그러면 16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그 확률을 여기다 써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효연이 말해봐. 우리는 뭐 쓸까?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의 확률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지. 여기는 3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3분의 1 되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정규 분포를 따라서 평균값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고 이것의 반대 확률 곱한 3분의 1 곱하니까 2의 제곱. 괜찮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x를 구해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에서도 무엇을 했냐면 바로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좀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얘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와 직선 다음 사이의 거리를 확률해서 x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여러 번 반복했으면 얘와 사이의 거리를 확률해서 x라고 했으면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봐야 돼.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3의 배수이 나오고 이 위치에 대해서 보면 3의 배수가 나오면 얼마큼 진다했죠? 양의 방이 2만큼 진다고 했었지. 양의 방이 2만큼 지면 2x 맞지? 다음 3의 배수가 아니면 x축의 음의 방은 3만큼 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줘야 되는 게 맞아요. 대신 횟수는 18번을 했을까? 2x가 뭐야? y가 되고 다음 3의 횟수 총 18번을 했으니까 결국 여기는 18-y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보통은 위치까지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했을 텐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그 위치가 답이 아니야. 그치? 확률 변수 x는 또 다른 직선서부터 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따라서 요점의 좌표를 A다라고 이렇게 위치하는 거지. 괜찮을까? 자, 이거 괜찮으면 우리가 이 식이 전당해주면 5y 마이너스 5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위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위치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x 사이의 점 P와 이 사이의 거리를 확률해서 x자라고 했었는데 자, 점 P는 결국 어떤 위치냐면 바로 a,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음의 방이 동진다고 했었잖아. 먼저부터 추가했으니까. 우리 a, 0서부터 여기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어렵지 않나? 그 x는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x는 거리 구하는 공식 뒤에 의하면 루트 5의 제곱 10의 제곱 이 15에다 140더하는 공식이고 따라서 여기는 1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밑에 부분이 결국 13이 되는 거예요. 13이 되고 그 다음에 a, 0이라는 점을 좌표가 있으면 여기가 a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5a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a 플러스 2의 13분의 5a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되고 이게 바로 2x가 된다는 소리. 이게 바로 거리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우리가 2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야? 2x를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2 13분의 5a 플러스 2의 절대값 이것을 구하시는 문제가 되고 우리 여기서 2a 값 구할 수 있지 않나? 이 문장에서 결국 2a를 구할 수가 있는데 2a 값은 똑같은 방법으로 2 5y 마이너스 5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y를 또 여기서 구할 수가 있는데 2y 값은 저도 얼마야? 2y 값은 결국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의하면 결국 2a 값은 얼마가 돼? 이걸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대입하면 30에서 마이너스 24. 이 값이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죠. 근데 하나 조금 걸린 게 뭐냐면 이거 말이야. 얘가 양 쉴 때, 쉴 때에 따라서 여기에 값이 변화가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얘는 13대 바꿔서 일단 뺄 테니까 13대 빼고 곱하기 2 5a 더하기 2의 절대값이 될 것이다. a 더하기 2의 절대값이다. 절대값을 처리해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맞는데 a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딱 풀 때 마이너스 5분의 1을 풀 때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해줄까? 절대값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해서 x하자 2x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거리니까 거리니까 거리 어디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풀 때 이게 절대값 쳤으면 그냥 단순하게 5, 2a 더하기 2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잖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좀 문제가 되네. 잠깐만. 그냥 대입해보면 어떨까? 대입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1가 되고 이거는 위치의 거리가 아니지, 그치? 충분히 a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 식은 양수 나오면 되지. 양수 나오게 되면 그 값이 얼마죠?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러면 요게 확률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대입하면 답이 나오구나. 네. 24에다 5로 곱하면 20. 20에다 5. 일단 여기서 특이하게 점 P하고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조금 이게 절대값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 거리랑 그 어떤 직선 사이 거리에 의한 절대값이 없게 된다면 푸는 방법은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대표적인 이용이 되겠죠. 이거 선생님 조금 생각 좀 해볼게요. 이 절대값을 처리해주는 방법이 조금 약간 애매하겠지. 범위를 나누게 된다면 이게 있는 평균과 살짝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10번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치환해주는 그런 문제가 돼. 횟수를 y라 놓고 그 다음에 적표를 이렇게 a라 놓고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선생님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이건 지금 생각하니까 저 절대값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아 보이네.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 자, 우리 연습방의 변수에서 확률 특성수 K하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있죠? 이거 증명한 거 맞죠? 진짜? 네.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fx가 2분의 kx다 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 대입하면 2분의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분의 나오고 0부터 4까지를 대입했는데 결국은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넓이가 결국은 항상 1이 된다는 사실에서 K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요점 해좌표 한번 대입해볼까? 요점 해좌표는 얼마죠? 4를 대입했으니까 그 값이 바로 2분의 1 마이너스 4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따라서 이거 넓이 어떻게 보면 넓이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 넓이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K 더하기 2분의 1 6변 더하기 10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한 값이 되는 거죠. 이 넓이는 우리 무조건 1이 되면 돼요. 그렇지. 1이 된다는 사실에서 결국 K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1-4K가 결국 얼마 값이 되냐면 2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8분의 1. 그래서 K값은 8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K가 8분의 1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그래프가 사다리꼴 모양처럼 그리긴 했지만 K가 8분의 1 되게 된다면 이거 X축을 지나갔지. 따라서 원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됐을 것이다.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얘는 4가 되고 그렇죠? 이 식은 Y는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는 그 밑에 부분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때 밑에 부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0부터 2까지는 어디에요? 0부터 2까지는 여기까지죠? 그렇죠? 여기 2가 있다고 한다면 이 넓이를 구하시라고 하는 거지. 일단 2 대입하면 되지. 여기에 길이는 2분의 1 될 것이고 일단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4분의 1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위로 갔을 때
괜찮아. 저거 같은 경우도 사실 원점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저기서 우리가 높이가 항상 이제마스 4K가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지. 그래서 높이가 이별마스 4K가 나니까 윗변 더하기 알파는 똑같이 저식 윗변 더하기 알파는 항상 똑같은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K 값이 8분의 1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 나왔어 혹시? 계산이 뭔가 잘못하잖아. 계산이 뭔가 잘못했어. 어쨌든 식은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K 값의 분모값이 나올 줄 알겠지. 자, 16번 했고 그럼 스윙 다 했죠? 은호고 우리 다 풀고 했었거든? 이거 한번 풀어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몇 번 차입니까? 3번. 자, 3번 잠깐 보자. 주사위를 3번 넣을 때 소수의 논이 한 번 나올 확률. 자, 이것도 틀면 안 돼요. 3번 던질 때 소수의 논이 한 번 나온다. 얘들아, 이거 뭐야? 독립식 아닙니까? 3, 2, 1. 그치? 소수의 논이 나온다는 것은 2, 3, 5. 2, 3, 5가 있으니까 2분의 1 되죠, 그쵸? 2분의 1의 떼고 그 반대 확률 2분의 1의 2제곱입니다. 3번 던져서 한 번 나왔다. 이게 바로 30이 되는 가장 대표의 문제가 되지. 14번. 어느 회사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이사지원사 3,000명을 내고 실기시험을 치러 60명을 뽑았다. 14번 잠깐 볼게요. 보면 어느 회사에서 서류 합격한 입사지원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 60명을 뽑았대. 필기시험의 점수는 평균이 250, 표준편제가 40, 정기공평 따로 할 때 필기시험의 합격자의 최저점수. 자, 이 최저점수 밑줄 주는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도 최저점수 문제 한 번 했었지, 그렇지?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최저점수 몇 점인지 알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A라고 봅시다. X하고 P는 우리 지금부터 X에 대한 식을 쓸 거니까 A라고 보는 게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는 계산할 때 합격자의 최저점수라는 건 뭐냐면 P, X가 최저점수 이상이 돼야지 이게 합격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주는데 그것의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확률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왜 알고 있냐면 3,000명 뽑는데 60명이 뽑혔다는 소리는 그것의 합격률이 이미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합격률이 얼마입니까? 0.02% 맞다? 맞죠? 맞아. 0.0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뭐 할 거야? 이거 Z를 바꿀 거 아니에요? Z를 바꾸는데 평균 알고 표준 편차하니까 이것을 Z로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Z를 바꿔주게 된다면 P, Z, 그 다음 이쪽은 A-250, 그 다음 표준 편차 30을 했으니까 30 이렇게 되고 그것의 확률이 0.0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정규분법표를 보면 당연히 이것을 풀기 위한 단서가 있을 거야. 2.05 나왔지? 괜히 나온 거 아니고 그거보다 오른쪽 분이 색칠했을 때 0.02가 나온다는 소리는 이 값이 얼마 된다는 소리야? 2.05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갔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 2.05가 된다. 그래서 이 값 구할 수 있죠? 30분에 A-250이 그 경계점이 6.5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대표적인 유형 문제 중에 하나다. 최저점수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최저점수를 A점에 넣으면 우리는 그것이 합격하면 X가 A보다 클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합격할 확률 아니야? 합격자의 최저점수보다 높으니까 그 확률이 전체 인원수에서 합격자를 나눠준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A도? 자, 꼭 나중에 틀리지 마세요. 아, 17번. 자, 17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위 접힌 카드 4장, 2가 접힌 카드 3장, 3위 접힌 카드 2장, 4가 접힌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서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복원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자, P X바가 2.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된 거죠. 얘들아, 그냥 오늘 시험 보자. 시험 보자, 알았지? 시험지 줄게. 좀 이따가 바로 시험지 줄게. 시험지 보고 남은 시간 좀 오다 붙이긴 할게요. 자, 한 장에 적힌 카드 4장, 2가 적힌 카드 3장. 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 오늘 수능 잠깐 복사해주기로 했었는데 프린트기가 고장나가지고 복사를 못했어. 그래서 다음 보강 때 줄게. 보강 시간까지 주고 이제 항상 교과서나 수능 잠깐 그거 좀 괜찮다면 알았지? 자, 1작품 파트 4장, 3장, 3위작품에 2장, 4장 1장 됐다. 총 몇 장이야? 10장이네. 이 상자에서 두 장의 카드의 의미를 보건 추출할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 받아라고 하자. 이 점의 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 두 개의 평균이자, 그치? 두 개의 평균인데 그 평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사실 이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할게. 표를 작성해보면 여기에서 결국 x바 그 다음에 p x바가 이제 x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표를 작성해서 x바가 2.5일 때, 만약 여기 2.5가 있다면 그것의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x바에 대해서 보면 두 장의 카드의 이미 보건 추출할 때 그것의 평균이래. 우리 평균 뭐 나올 수 있지? 보건 추출했다는 건 뽑고서 나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두 장의 카드를 임의로 보건 추출할 때. 얘들아, 이 두 장의 카드 임의로 보건 추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두 장 뽑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장 뽑고 다시 집어넣는 한 장 뽑았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보건 추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두 장을 뽑았을 때 이거는 표본 평균을 했잖아. 크기가 2인데 그 표본들의 평균을 여기다 직접 써줘야 돼. 뭐 나올 수 있어? 1. 맞아. 1하고 1 뽑으면 1 나올 수 있지, 그치? 또 뭐 나올 수 있어? 1하고 2 뽑으면 되잖아, 그쵸? 1하고 2 뽑으면 1.5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2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쵸? 2.5도 나올 수 있나? 2.5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랑 뽑으면 돼? 1랑 3이랑, 그치? 그럼 여기 2.5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도 나올 수가 있겠죠? 3, 3 뽑으면 되니까. 다음 3.5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4까지. 괜찮아요?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것의 확률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2.5 나왔을 때 생각해봐. 2.5 나오려면 2 한 장, 3 한 장 뽑아야 돼. 또 있나? 있으면 말해봐. 있지. 1, 1, 4나 2, 3을 뽑아치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2 한 장, 3 한 장 또는 1 한 장, 4 한 장 이렇게 뽑아주면 그게 바로 2.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 2, 3을 뽑을 수 있는데 사실 3인을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4인을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 확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게 만약 한 장씩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경우에서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몇 장 있어? 3장인데, 그치? 처음에 이걸 뽑은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3이죠. 다음 다시 집어넣어서 보관 추출하는 거야. 다음 3을 뽑은 확률은 10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다음 얘는 똑같이 여기랑 밑에 몇 분의 몇? 1은 4장이 있네요. 10분의 4 곱하기 4는 10분의 1. 자, 괜찮습니까? 여기의 확률은 결국 어떤 값을 쓰셔야 됩니까? 100분의 6. 여기도 100분의 6이지, 그치? 따라서 100분의 12에다가 여기는 100분의 4가 2개 있으니까 100분의 8. 100분의 2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갔을까요? 괜찮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의미. 도대체 x가 2.5도 아니고 x가 2.5는 뭐야? 이거는 x바의 표를 작성해 준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이니까 두 장 뽑았으면 그 두 장의 평균 값을 이렇게 재발견이 되는 거고 그 평균 값이 2.5가 되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갔을까? 좋아요. 따라서 우리는 px바가 3일 때 3점을 추출할 때 다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괜찮죠? 표본평균 x바의 표준편차 값을 구하시오. 표본평균 x바의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자, 어쨌든 px바가 2.5를 하려면 저렇게 표를 작성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이거 매번 다 표를 작성하는 거 어때? 정말 빡쳐, 그치? 게다가 이것의 평균 구한 표본평균 평균 구한 것도 아니고 표본평균 표준편차 구하라 했잖아. 제곱해서 다 해야 돼. 1.5 제곱해서 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x가 말이야. 자, x가 만약에 평균 m하고 분산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자. 그렇다는 말은 x바는 무엇을 따른다는 소리야?
x바는 바로 m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서 했었죠.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 평균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는 것은 얘 값을 구하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얘 값을 좀 줄여주세요. 얘는 뭐지? 근데? 일단 얘는 뭐지? 이거 어떻게 구해? 얘 값은 말 그대로 5평균. 요게 있는 전체 값 있지, 그치? 전체 값에 평균이 된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총 10장 있는데 저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서가 뭐냐면 10을 나눠줄 거야. 10장이 있으니까. 근데 1이 4장 있고 더하기 2가 3장 있고 더하기 3이 2장 있고 더하기 4가 1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 값들의 모두 평균, 그러니까 평균이 된다는 소리가 나지. 그 값이 얼마나? 얼마지? 2야? 2 나왔어. 그러면 얘 값도 뭐가 나온다 했냐? 2야. 얘들아 실제 이게 확률 다 써있잖아, 그렇지? 신기하게도 이게 그 증명하지 않지만 이게 확률 다 써서 싹 다 곱해서 더해준 값이 얘 또한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죠. 그렇죠?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잘 봐봐. 무평균의 표준 편차 또는 분산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분산 어떻게 구해? 당연히 이것의 표를 작성할 수가 있잖아. 그 표는 어떻게 작성해? 여기에 x가 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이것의 확률은 10분의 4. 얘는 10분의 3. 얘는 10분의 2. 얘는 10분의 1이 되니까 사실 이 평균 나왔던 게 이거 싹 다 곱해서 대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또한 평균이 2가 나올 거야. 자, 이 표를 보니까 이것을 표준 편차 또한 구할 수가 있겠죠. 분산. 그렇지? 그 분산 값이 바로 얘가 되고 그 분산을 크기가 얼마냐고 쓰면 2장을 뽑았으니까 크기 2로 나와준 값이 원하는 저 표본평균의 분산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거기다 루트를 붙여주면 표본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말 그대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